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 효과로 극복할까라고 제목은 달려 있는데 뭐 따로 보겠습니다. 우리 사주 매도 가능일은 언제일까? 요거 예전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요? 그때 당잠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딱 1년 되는 날 우리 사주 보호예수 해제일이거든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예탁일과 기간 계산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이랑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 다 얘기하는 거는 오늘 1월 30일 요 가능성이 높다. 이거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발행 주식 수의 3.5%인데 전체 유통 물량이 한 13% 수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매 공방 이야기인데 1인당 계산을 하면 1억 한 8천만 원 정도 잭팟이기 때문에 팔려는 욕구가 한켠엔 존재할 것이고 주가가 내려오면 싸다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 해야겠다라는 이제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보는 이쪽 측면도 있을 거고요. 이제 매매 공방이고요. 그 셀 3사 가운데서는 지금 접근 가능한 게 무엇일까라고 개장 중계하면서 출연자들께 다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삼성 SDI. 에코프로는 오늘 오후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이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랫동안 이제 다뤘었던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문이 들어갔어요. 예. 주문이 들어가서 지금 그 LG엔솔 그 사내 게시판에는 60만 원의 매도를 걸어놨다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문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오버행 이슈를 좀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계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포함해도 예. 돌아다니는 물량은 18%입니다. 전체 LG엔솔의 발행 주식 중에 18%인데 국민연금이 5% 갖고 있으니까 13%죠. 13% 중에 3.4%면 몇 프로죠? 오른쪽 계산이랑 좀 앵커 계산이 다르죠. 무려 25%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량이에요. 이게 다 나온다라면. 아까 그거는 이제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증권가에서. 네, 그 계산한 거 보면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하면 18%에서 5% 빼면 13% 대비 3.5%가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된다라면 어느 기사에서 좀 발빠르게 LG엔솔의 이제 블라인드 게시판이라는 게 있답니다.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그 게시판이 있는데 LG엔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건데 예. 거기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들 팔 어떤가요? 거냐?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해요. 굉장히 네. 궁금하죠. 거기서 딱 보면 러프하게 계산을 했을 때 일단 50%는 안 팔겠다. 50%는 안 팔겠다. 그다음에 약 30%는 3월 달까지 좀 지켜보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팔겠다. 나머지 20%는 즉시 팔겠다. 이게 약간의 이제 뒷자리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5대 3대 2. 예, 즉시 팔겠다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5대 3대 2. 근데 어찌됐든 3월까지 보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물량이 나오는 거 좀 소화되는 거 보고 팔겠다라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서둘러서 여기서 파는 것보다 지가 좀 올라오면 한두 달 좀 보고 먼저 파는 애들 먼저 소화시키고 상황 보고 팔겠다라는 거 5대 5로 갈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보면 50%는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지 시점을 좀 보고 있는 거고 50%는 별로 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얘기가 좀 편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어쨌든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혔을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LG엔솔 사내 게시판에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익명성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상이 나요. 저는 오히려 신뢰성이 없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신뢰성이 없을 수도 왜냐하면 그냥 있고, 장난처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버행 이슈를 아니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다라면 안 판다라고 자기는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는 우리 상상이 나니까 일단 간단하게 5대 5로 갈려야 될 것 같아요. 50%는 안 판고 50%는 시점을 보면서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유통 물량의 한 10%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간단하게 계산할 때 우리가 뒷자리까지 보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때 한 10%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오히려 시점이 늘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물량 소화 과정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걸 다뤘던 기사 같은 경우는 테슬라 효과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건 좀 먼 시야예요. 멀리 보면 LG엔솔이라는 그룹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멀리라는 게 기간이 한 뭐 2년인가요? 어떻게 아니요, 그런 보시는 기간을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예. 일단 LG엔솔은 올 하반기쯤 되면 예.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 앞으로 계속되면 2023년이잖아요. 4년, 예, 5년 예. 되면 이제 미국 공장이 나오면 더 이제 늘어날 걸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LG엔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좋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 멀리 보면 푸른 초원이 있어요. 푸른 초원이 있지만 푸른 초원을 가다 보면 진흙탕도 걸어야 되고 그렇죠. 개울도 건너야 되고 바위도 넘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예, 여러분들 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LG엔솔의 먼 미래는 밝은 미래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오버행 이슈다라고 보는 거죠. 찰리 채플린의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 보면 희극이다. 요 그렇죠. 이야기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떠오르네요. 지금 당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 오버행 이슈에 따라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아요. 일단 좀 지켜보고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굳이 이 가격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50만 원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야? 마지막이란 건 없습니다. 좀 더 주고 사면 어떨까요? 오히려 저는 그래요. 예. 여기서 만약에 더 지금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오늘 그 배터리 3사 다 빠지잖아요. 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저는 매수할 기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예, 봐요. 예. 굳이 이거 오버행 이슈에 나온 것들을 이게 받아가지고 내가 바닥에 잡아서 고점에 팔아야지.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지만 예.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요 물량 오늘부터 이제 되니까 60만 원을 걸어보시는 분도 있고 말은 판단하지만 고가에 팔겠다라는 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상황을 좀 보자고요. 보고 예, 예. 이런 효과가 끝나가는 시점과 그다음에 이번 주 또 FOMC 회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보시면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난 사겠다 그러면 분할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보통 우리가 분할 매수하면 한 3번 정도, 5번 정도 얘기하는데 한 10번 정도 나눠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한 번씩 보시는 거죠. 예, 예. LG 에너지 솔루션 길게 보면 일단 회사 성장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이나 적정한 가격, 저렴한 가격이 무엇인가에는 이견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말씀을 주셨고 LG 엔솔은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매력도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좋을까 아니면 다른 배터리가 더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는요. 친구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굉장히 잘난 친구가 있고요. 예. 이 친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셋이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라면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라고 봐요. 그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친구가 좋을까요?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는 친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쪽. 저는 받지 않는 쪽이 오히려 좋다라고 봐요. 그래요? 너무 관심들이 있는 그렇군요. 것보다는 예. 거의 비등하다라면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기 시작한 삼성 SDI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삼성 SDI가 그동안 가장 움츠렸었던 회사고 재무적으로 가장 우량합니다. 재무적으로 3사 중에 가장 우량하기 때문에 예. 이들이 미국에서 펼쳐갈 미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런 표현 많이 하진 않은데 네. 흥분된 마음으로 예. 지켜보겠다. 삼성 SDI. 예, 뭐 셀 기업에서 이제 탑으로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만약 개인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오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항상 그 배터리 이제 셀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른 뉴스도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LG엔솔하고 삼성 SDI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있어요. 예. 2022년 CES에서 벤츠가 1000km 가는 배터리를 만들고 쫙 가달아들었죠. BMW가 배터리 사업부를 확장시켰어요. 직원을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업 관계들을 하고 있고요. 포드가 LG엔솔과 손을 잡으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럼 제 얘기는 뭐죠? 그 메이저 완성차들은 조만간 셀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뉴스가 2021년에 시장을 처음에 대두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벤츠, BMW, 포드 뉴스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부터 머니투데이에서 줄기차게 말씀드린 게 셀보다는 소재를 보자. 소재가 밀릴 때마다 사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전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첨보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여기 다루면서 다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셀보다는 아직도 이제 소재고 소재입니다. 소재 중에서도 에코프로 BM
천보, LG화학. LG화학 예. 이렇게 세 종목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핫해서 기사가 올라와서 네. 보겠습니다. 새내기 종목 따상 퍼레이드. 근데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타이틀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거겠죠. 시장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이번 주 IPO 스케줄인데 스튜디오 미르 화요일 3기 EV 이건 전기차 쪽인데요. 충전이죠. 금요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쟁률이 요게 뜨거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미래반도체가 전일 따상이었는데 오늘은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진입하고 바로 따상. 사실 뭐 기업이 뭘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새내기 종목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자금줄이 막혀 있었던 게 풀리나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거 기사 해석이요. 일단 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미래반도체가 일단 오늘 이제 약간 상한가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 거의 뭐 이틀 상한가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정도가 이제 되면서 이제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향의 반도체를 거의 90% 이상 유통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 없다라는 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뉴스화되면서 지금 이제 기사화되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야 관심을 갖는 거죠. IPO 우리 다시 치킨값이나 한번 벌어볼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IPO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줄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하락이죠. 근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IPO가 왜 줄었냐라는데 IPO를 할 때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오해하고 계신 게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IPO 기업들은 상대 평가를 해요. 절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 가치를 따진다라는 거죠. 상대 가치를 따져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차영주의 가치를 따져줘야 되는데 차영주도 같은 방송이니까 연불이랑 같이 좀 해달라. 제가 이런 비유를 몇 번 들거든요. 우리 같은 방송인인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버밸류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니에요. 이미 업황이 오래돼 있고 내재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 가치를 따지던 절대 가치를 따지던 내가 나름대로 밸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소위 그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 일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거대한 자본들을 끌어들여오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IPO를 좀 세게 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고 또 두 번째는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IPO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보게 된다면 이 관련 규정들이 하반기부터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기관 예측들을 할 때 기관 예측할 때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가 기관 예측할 때 기관의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걸 상환하지 않아요. 원래 법상은 기관들은 자기네 자본 이상을 천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 1경이라는 돈이 넘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나갔는데 몇십억인가 몇 억 운영하는 기관이 그 구조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허수죠. 이제 허수 청약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욕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기 보면 경쟁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일시적인 틈새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이제 기사가 떴으니까 많은 분들이 뒤늦게 달려들면 우리 항상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게 뭐죠? 기사화돼서 내가 정적 액션을 취하면 항상 끝에 물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셔야 된다. 이건 하나의 어떤 현상일 뿐이지 내가 이 현상을 보고 들어가서 수익을 남기겠다. 무조건 미래반도체처럼 들어가면 따상을 먹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오해할 수도 있다. 물론 뭐 따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3기 EV 같은 회사 굉장히 업력도 높고 굉장히 좋은 회사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따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에요. 처음 듣는 분은 싸우는 줄 알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낮출까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아마 이런 타이틀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고요. 저는 한 가지 사실 이제 이 종목을 보자는 취지에서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이게 시장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나라는 일종의 근거 사인으로 볼 수 있을까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IPO와 주식 투자 관계에 있어서 주식 시장의 끝물에 IPO가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 사상 최고치 IPO를 찍었던 데가 언제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였어요. 그때 이제 역대 사상 IPO가 되고 2022년 여러분들 봄 이후부터 대여급 IPO가 한 거 보셨나요? 없었어요. 시장은 여전히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O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죠. 제약바이오의 IPO의 피크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주가가 높았을 때. 그래서 미국 주식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와요. IPO가 급증하면 주식시장이 이제 끝났구나. 주식시장이 끝났구나. 그 교과서에 있나요?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교과서라는 게 이게 제가 뭐 어떤 대학 과정이 아니라 보통 이제 대가들이 쓴 책들을 보면 예. IPO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 그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단지 지금이 딱 이제 12월이 끝이냐 11월이 끝이 아니라냐가 아니라 예.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 그랬어요. 이 교과서 머니투데이에도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묻혀서 얘기했지만 주식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IPO가 이렇게 급증해버리고 예. 갑자기 역대급으로 나오면 주시장이 이제 끝물이를 조짐이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라는 얘기들을 수차례 했고요. 그게 지나고 보면 우리가 정확한 시점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주가는 꺾였다라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놔두시고 본다라면 IPO가 막 갑자기 시장에 관심을 막 갖으면 이제 시장이 과열권에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과열. 여러분들이 대응력은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스펙주가 급등할 때 끝물이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 그런 거랑 이제 같은 여러 가지 게- 이제 하는 거죠. 뭐 갑자기 우선주가 급등한다라든지 뭐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바로미터들이 있지만 그런 것 중에 이제 공히 이것도 딱 볼 하나.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게 예. IPO는 상대 가치를 따진다 그랬죠. 그렇죠. 상대 가치를 따져주는 상대 기업이 주가가 높을 때 내가 상장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상대 기업의 가치가 높을 때는 언제죠? 시장이 흥분했을 때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열의 신호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IPO 관련해서 이제 해석하는 법 하나 추가해서 봤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장열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단순한 시장의 팩트를 넘어서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아스트라 자산운용 김장열 리서치 본부장님 월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월을 보내고 이제 2월을 맞이하는데요. 네. 이슈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네. 먼저 역대급 1월 상승세입니다. 지난주까지 지금 흐름 어떤지 좀 팩트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표를 좀 보시면 네. 좋겠는데 작년 12월 말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뭐 단연코 12월 말 대비했을 때는 지난주에 있었던 테슬라가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만 엄청나게 올랐고 테슬라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주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리더는 반도체 가장 시총의 1위인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AI CPU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39% 거의 비슷하게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AI 칩 이 두 가지가 흥분해서 올랐고 그 바람에 그 뭐 반도체 지수가 16% 올랐어요 미국에. 네. 근데 거기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한국 반도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잘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한 20% 넘게 올랐고 삼성도 한 16%, 오늘은 좀 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가 이끌었다.
그 다음에 테슬라 2차 전기차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좀 이제 좋은 코멘트를 하면서 가격을 낮췄는데 수요가 살아나네? 이런 코멘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테슬라가 좀 오른 거. 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테슬라가 전기차는 없었으니까 예. 반도체 중심으로 한 15% 20% 올랐고 그래서 코스피가 한 10% 정도 금요일까지 연말 대비했을 때 오른 거죠. 그래서 10%라는 코스피 성장률은 증가한 것은 S&P 500이 6%, 나스닥 11%, 다우 2% 대비했을 때 나스닥 거의 비슷한 거니까 강한 한국은 거죠. 뭐 네.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인텔의 금요일 날 아침장에서의 그 조정이 후행적으로 오늘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1% 남짓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지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12월 8일. 갑자기 뜬금없이 12월 8일이 뭐냐라고 한 건데 그 장이 올해 들어와서는 다 흥분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급이 좋아서. 12월 8일은 우리가 그 엄청나게 얘기했던 챗 GPT. 그것이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나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온 게 12월 8일이에요. 예. 11월 30일 날 챗GPT 오픈에서 선보이고 한 5살 지나면서 100만 명 돌파해서 사람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해서 알려진 거 12월 8일이거든요. 그때를 딱 집어서 하면은 순수 반도체 이슈나 아니면 AI 이슈가 좀 어떻게 됐는가라고 가려본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테슬라는 없고요. 작년 연말에는 테슬라가 안 좋았으니까. 1등은 엔비디아 18%, 하이닉스 17%, 마이크론 17% 이렇게 오른 거죠. 예. 반도체가 중심에 서 있다.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테슬라는 올해 들어와서 가격 인하에 따른 예. 수요가 나쁘지 않네. 이거에 대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어려울 때 30회 분할 매수 전략을 쓰였는데 30회 다 사기도 전에 주가가 지고 올라서 기분 좋은 거죠. 네,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요. 미국의 기술주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게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먼저 간 것인지.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좀 들락날락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요. 실적이 왔다 갔다 하죠. 2월 초부터 이제 뭐 메타, 애플 해서 실적 발표가 쭉 있는데요. 결국은 뭐 기술주들을 또 기대감과 함께 실적을 보면서 향후 갈 방향을 정하겠죠. 네네네. 예. 근데 실적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번 주 사실은 2월 2일 날 거의 다 대부분 나와요. 네. 2월 1일 날만 메타가 나오고 예. 애플을 포함해서 아마존이나 기타 등등은 2월 2일 날 나오거든요. 저희로 따지면 2월 3일 아침이 되겠네요. 근데 뭐 실적은 지난주처럼 인텔처럼 어떻게 나오나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일단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의 이슈가 되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빅테크 이슈는 이거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리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블루 칼라는 사람이 부족하죠. 지금 사람을 자른다 인원 해고라고 할 때 레이오프라고 하거나 해고라고 할 때 지금 거의 대부분은 블루 칼라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화이트 칼라 저희처럼 머리 쓰고 하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빅테크 업체에 있는 화이트 칼라를 중심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미국에서 얘기가 이거는 리세션이 전반적인 리세션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많이 집중된 소프트웨어 리세션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난 작년부터 지금 올해 1월까지 이 빅테크에서만 해고된 인원이 지금 거의 20만 명이라. 네. 엄청난 겁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근데 이제 화이트 칼라죠. 블루 칼라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마존. 좀 이따 말씀드린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위기냐고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것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카나리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주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 올 작년 말까지 이러한 소프트웨어 리세션은 글로벌 매크로 리세션이라고 보고 지금 접근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리세션이 왔다고 하지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인원들이 잘린 인원들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을 바라본다면은 향후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파워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경쟁력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잘리는 게 30대 애들이단 말이에요. 30대 친구들이 일부 그 블로그 인기 있는 블로그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30살에 겪는 구조조정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었다.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10명 중에 7명, 7, 8명의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은 미국 사람들은 한 3개월 내에 재취업이 다 한답니다. 탄력이 있고 유연한 거죠. 고용시장이 유연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컷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헤드라인 뉴스는 굉장히 놀라고 자빠질 일이지만 사실은 다시 리디스트리뷰션 재분배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그런 산업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오히려 그런 게 부러움을 사야 될 입장이죠. 우리는 이제 잘리면 갈 데가 금방 없다는 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시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재진입한다면은 요 그 인재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뭔가 개발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거라서 지금은 나쁘게 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5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25년, 지금 2003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2003년이니까 계산하게 만든 25년 전 1998년도. 98년. 네. 98년에 뭐 우리는 IMF. 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그 어려울 때, 엄청 어려울 때 미국에서는 조그만 기업이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적죠. 연례 행사를 해봤자 뭐 스키장에서 한 룸 해가지고 하면 되는 정도의 미국의 빅텍 기업이 시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기업이 디즈니랜드를 디즈니랜드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려야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빅점프한 회사가 1998년도, 그러니까 25년 전에 싹을 틔운 거죠. 지금도 사람들 많이 짜고 있습니다만 어디선가 이 인원들을 리디스트리뷰션 하면은 새로운 그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25년 전에 이렇게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회사가 지금 두 가지의 적색 경보를 마주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회사일까요? 그 다음 장 보실까요? 구글입니다. 구글이에요? 예. 98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우리는 구글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위기가 경험했죠. 근데 거기는 탄력적으로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 회사도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여파로 인해서 이게 최고의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1월 30일 아닙니까? 열흘 전에 12,000명을 해고합니다. 피해 금요일이라고. 네, 그게 금요일이더라고요. 1월 20일 날. 그래서 구글조차도 피해 금요일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더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거 그렇다 치더라도 잘 아시는 이거죠. 새로운 AI가 등장한 거죠. 챗GPT. 챗GPT가 그전에 AI와 다른 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맥락을 읽을 수 있다. 단순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거를 사람의 그 의도를 행간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면서 그전 거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나더 레벨의 긴장감을 구글한테 던진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 엄청난 적색 경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챗GPT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챗GPT 뭐 한마디로 이겁니다. 행간의 숨은 뜻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있다가 없다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MBA 시험이라든지 의사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겁니다. 챗GPT로 해가지고 얘가 통과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이 시험을 모두.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이제는 그 힘을 가졌다는 건데 맥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두뇌처럼 시냅스하고 해당되는 챗GPT의 매개 변수가 중요하거든요. 매개 변수만 가지고 이해한 건 아닙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그 신경세포의 가장 그 핵심으로 얘기되는 것이 시냅스라는 건데 이게 100조가 있답니다. 이 챗GPT는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변수를 얼마나 처리할까요? 한 번에 1750억 개입니다. 아직도 인간이 600배 정도 많은 커패시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챗GPT 버전이 3 버전인데 처음에 나온 버전하고 지금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1000배 정도가 빨라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곧 올해인지 내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내로 1조 개의 매개 변수를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100분의 1. 인간이 지금 100배 정도로 딱 쫓아오는 거죠. 이런 정도로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커패시티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도 단순히 검색에서 만족하거나 자기네들도 기술을 갖고 있는데 검색하고 같이 캐니벌라이제이션 될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의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는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 장에 보실게요. 단기적으로는 컷이 불가피합니다. 인원도 줄이고 그래서 수익성을 단기적으로 해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아직 안 자른 사람은 애플밖에 없어요. 애플은 그 전에 사람들 많이 고용을 안 했거든요.
이것마저 하면은 아마 끝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이익 순이익에 중요하고 실적이 발표되면 흔들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경쟁사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의 그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라든지 그네들의 반응을 보셔야지 수치적인 반응은 하루짜리니까 거기에 부안해도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들이 많은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요즘 이제 그거죠. 실적도 오락가락하고요. 대규모 인력 감축하는데 그거를 우려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AI 챗봇 같은 경우도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사실은 뭐 챗GPT나 이런 쪽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쪽이죠. 근데 그쪽 시간을 본부장님이 많이 쓰셔서 저는 통제를 안 했고 네.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벌써 나머지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어쨌든 간에 이제 FOMC가 지금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2주 전부터 나와서 말씀하신 삼성전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감사한 얘기가 나올 거냐 이런 네네. 걸로 해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조정이 좀 오늘 오잖아요. 네, 고민이 그렇죠. 있는 주간인데요. 네. 주목해야 될 그 팩트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 마무리 가겠습니다. 일단 그 FOMC 미팅은 그 자체는 영향이 거의 없겠죠. 25pp로 하는 거니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오히려 너무 그 전에 주가가 오르면은 그 연준이 사람들이 좀 코멘트를 조금 수그러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장의 임팩트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은 그 아까 그 성장성 주식하고 시클리컬하게 바닥을 치는 주식을 둘 다 바벨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아직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장은 저번에 말씀드린 환율이 1100 이하로 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은 더 떠받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반락은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바뀔 정도로 흐름이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서 바벨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요. 예. 내일 삼성전자가 투자 컷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로 명시적으로 하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애플이 실적 발표되는 2월 2일 새벽에 관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추정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말이죠. 작년 연말에 올해를 받아봤을 때 실제 목표할 수 있는 우리 코스피는 한 2,500 중반 정도가 일단 목이었거든요. 따라서 실적 추정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번 장은 일단 2,500 초중반에서는 조정이 한번 있을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개별 이슈 하나하나를 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핵심 흐름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AI가 새롭게 불러오는 변화나 미국의 빅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깊게 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스트라 자산운용 김장열 리서치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